2024년도 2학기 산학교육 프로젝트 글루코픽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예진, 김종진, 김채연, 백준호, 유준선, 이동진, 임세은 팀입니다. 저는 팀장을 맡은 김예진입니다. 저희 개요는 다음과 같고 프로젝트를 글루코픽과 논의 후에 3가지 태스크를 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앞서서 글루코핏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루코핏은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혈당 분석, AI 기반 혈당 예측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혈당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기능 첫 번째로서는 사용자 혈당, 식사 기록 데이터로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AI 피드백을 제공하고, 두 번째 주요 기능으로서는 식단에 대한 혈당 반응 예측으로 보다 똑똑한 식단 관리를 보조를 합니다. 저희 7명은 글루코핏에서 제품을 제공받아서 2주간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3가지의 피드백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사한 사용자 집단 대비 나의 상태적인 혈당 반응 수준을 알고 싶다. 두 번째는 식단 피드백에서 대체 식품을 제안할 때 나의 혈당 반응과 내가 입력한 식단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피드백은 입력한 시점에서의 식단 정보만 고려한 피드백 말고 나의 과거 행동도 고려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 3가지 피드백은 모두 개인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의 개인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태스크에서 목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였는데, 첫 번째 태스크는 사용자 클러스터링을 통한 유사 사용자 집단 내 비교를 활용한 피드백.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사용자 혈당 반응을 고려한 대체 식품 추천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였고요. 세 번째 태스크에서는 이전 식사의 영양성분 구성과 혈당 반응을 고려한 피드백이라는 좀 더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3가지 태스크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태스크에서 나온 사용자별 혈당 계수가 대체식품 추천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첫 번째 태스크에서 나온 사용자별 분집이 과거 기록 반영 태스크에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태스크에서 대체식품 추천하는 모델이 과거 기록 반영하는 태스크에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태스크 1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1은 유사 사용자 집단 활용을 위한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시도했던 방향성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저의 개인정보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먼저 시도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혈당 데이터의 시계열 패턴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점으로 인하여 최종 군집하는 혈당과 개인의 특징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영양소에 따른 혈당 변화랑 민감도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하였습니다. X변수를 식사당 섭취한 영양소 기록으로 잡고 Y는 해당 식사에서의 스파이크 밸류로 잡았습니다. X변수인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Y변수는 스파이크 밸류를 활용을 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유저별 다중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하였고, 각 영양소에 대한 혈당 변화랑 민감도를 체크하였습니다. 다양한 ML 모델과 지표들을 고려를 하였지만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한계 때문에 다중선형 회귀를 활용하였습니다. 전처리입니다. 유저별로 식사 기록이 충분히 존재하고 결측값이 없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패시크릿이란 음식 또는 아이디로 음식 영양 정보를 가져오는 AP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처리 이슈를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이 기록한 식사량의 단위가 제대로 영양소 섭취량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시 테이블에서 보면은 들기름이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실제 섭취량이 100g, 10g, 8g으로 모두 다른데 칼로리가 884로 모두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시크릿 API로부터 각 음식당 기준량별 영양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실제로 유저가 섭취한 양을 곱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측치가 포함된 식사 기록 문제는 유저들이 단위를 입력하지 않아서 영양소 전부가 난값이 되거나
패시크릿에 저장된 영양소 정보가 없는 경우 영양소 일부가 난값이 채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패시크릿 API로부터 음식들을 조회하여 난값을 최대한 채워서 위의 실제 섭취량 전처리를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식사 데이터들로 유저별 회귀 모델을 구축을 하였는데 이 회귀 분석 결과가 전체 유저에 대한 식사 기록의 다중선형 회귀 모델에 대한 유의성과 적합성 결과입니다. 여기 R-스퀘어 값을 보면은 0.5, 즉 종속 변수의 50% 정도를 설명할 수 있고 p-value도 보면은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모델이 유의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영양성분 중 선형 회귀 개수가 유의한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 영양성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마스킹 처리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하는 영양성분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는 영양성분이라고 하면은 A와 B의 회귀개수 비율은 1대 2.1이기 때문에 A보다 B가 더 혈당 변화에 2배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에 대해서 다중선형 회귀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유의한 사용자를 필터링하였습니다. 전체 사용자에서 식사 기록이 존재하는 사용자만을 필터링하고 그 후 식사 기록이 20개 이상으로 충분히 존재하는 사용자만을 필터링하였습니다. 그 후 회귀식 및 각 회귀 개수들이 모두 유의한 사용자들을 필터링하여 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적의 클러스터 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엘보우 메소드를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 시각화된 그래프를 보면 3 또는 4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4보다는 3이 좀 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최적의 클러스터 수로 3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X축은 어떠한 영양 성분에 대한 섭취량, Y축은 혈당 변화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특정 영양 성분에 대해 유저들이 어느 정도 민감한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색 이 보라색 클러스터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이 영양 성분을 많이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변화량이 크지 않은 것은 이 영양 성분에 대해서 이 보라색 클러스터 집단의 사람들이 좀 더 둔감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스크 1은 다른 태스크의 개인화 피드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산출한 유저별 회귀 개수 및 클러스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태스크 2와 태스크 3에서의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데이터와 API의 한계입니다. 제공된 테이블에 결측지 이슈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패시크릿 API로 영양 정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이는 LLM으로 프롬프팅 등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휴먼 에러, 유저 기록을 신뢰할 수 없음 이슈입니다. 이거는 사용자들이 기록을 잘못하거나 누락하거나 따라서 엄밀한 태스크에 사용하기는 어렵고 좀 더 로버스트한 태스크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스크 2, 대체식품 추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단 유사도와 사용자의 혈당 반응을 고려한 대체식품 추천을 목표로 한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는 글루코핏의 목표인 식단 개선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글루코핏에서 이전 식품 추천은 혈당에 좋은 음식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밀빵, 퓨리, 퀴노아 같은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추천을 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태스크 1의 결과를 활용하여 혈당 반응을 고려해서 사용자별 맞춤형 대체 음식을 추천하는 것이 이 태스크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식품 추천에 고려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양성분, 재료 정보에 기반한 유사한 대체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기존 음식과 대체 음식 간의 유사도를 반영하여 식단 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혈당 관리 앱이니까 혈당에 적합한 건강한 음식을 추천해야겠죠. 태스크 1에서 얻어낸 사용자별 회귀개수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사도와 혈당 반응 민감도를 가중치 합으로 최종 스코어를 뽑아내는 추천 로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식단 입력을 하면 두 번째로 이 입력에 대해서 패시크릿 API로 음식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 이름과 아이디, 영양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푸드 검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검색이 안 되면 음식명 자체를 사용하고 검색이 되면 검색으로 얻은 푸드 네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즉 검색을 했을 때 음식이 없는 경우에는 API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LLM으로 영양성분, 재료, 레시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LLM에 활용한 프롬프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즉 푸드 검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API로 레시피를 검색하고 레시피 검색과 재료를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또 케이스가 나뉘는데 레시피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존재하느냐, 이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LLM으로 빈 정보를 채우고 결과가 존재하면 이것도 API로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음식명, 재료, 레시피를 추천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인풋 데이터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인베딩해서 벡터를 얻고 이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유사한 음식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SBOT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인베딩을 추출한 다음에 파이스 라이브러리를 써서 벡터를 검색하였고 입력된 음식과 가까운 20개 음식 후보군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귀개수를 활용하여 혈당 반응 민감도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3개의 대체 음식을 선정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부연 설명 몇 개를 좀 더 드릴 건데요. 먼저 파이스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인베딩 간 유사성을 빠르게 검색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번째는 점수 계산 시 가중치는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인데요. 혈당에 대한 비중이 유사도 비중보다 좀 더 커지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음식 유사도로 인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라이드 치킨에 대한 추천으로 양념치킨을 하는 것은 혈당 관리 앱 결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혈당 가중치가 약 0.7이 적합함을 알아내었습니다. 세 번째는 LLM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생소한 음식인 블루베리 오트밀 크럼블 케이크를 넣어보았는데 LLM 결과와 API 결과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MAE로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8.84 정도의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10보다 낮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인베딩 벡터 할 때 문장 순서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인데 재료 순서만 바뀌는 경우에 추천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추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보면은 예시 1과 예시 2가 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조금 바뀐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둘의 유사도를 0.99로 내뱉는데 인베딩 벡터 차원이 768차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주 높은 유사도임을 확인을 하였고 추천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2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따 데모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햄버거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3가지 음식을 잘 추천을 해줍니다. 태스크 2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태스크입니다. 세 번째 태스크는 개인 과거 기록을 반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태스크는 2가지 서브 태스크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 기록 중 하루 내 기록을 반영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전 일의 기록을 반영하는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당일
당일 누적 기록 섭취량을 반영하는 태스크인 3-1번 태스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 누적 섭취량 및 혈당 스파이크 발생 횟수를 기반으로 이후 식사 구성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하루 중 전반적인 영양 균형 상태 및 과도한 혈당 방지, 스파이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태스크 1에서 도출한 군집 중 베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식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활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자 신체 정보가 활용이 되었는데 사용자 신체 정보를 사용하여 권장 섭취량을 계산을 합니다. 신장, 나이, 체중 등을 기본 정보로 일일 권장 섭취량을 설정을 하고 사용자 유형, 당뇨병 유형, 그리고 사용자 유형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한 기준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누적 식단 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날 섭취를 고려하여 전날 섭취가 과했을 경우에 당일 섭취량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식단 권고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누적 섭식단 기록을 가져와서 시각화해주며 균형 잡힌 섭취를 위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도록 하였습니다. 혈당 또한 앱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스파이크 발생 기록도 가져와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정보도 활용을 하였는데 1번 태스크에서 나온 클러스터 정보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전 7일간의 식사 기록은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는 사용자 예외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추천 후보군 선정 과정입니다. 사용자가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지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조금 나뉘는데요.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일 군집 내 유사 사용자 중 베스트 케이스를 선정을 하고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과거 기록 중 베스트 케이스를 선정합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혈당 건강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파이크 밸류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 클러스터와 다이어패치 타입이 동일한 사용자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터링은 건강 점수가 있는 경우 혈당 점수가 더 높거나 같은 사용자만 필터링하게 되고 스파이크 밸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파이크가 10회 이하인 경우에만 필터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할 대상을 정의하고 난 다음 사용자와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체중, 신장, 나이 기반으로 유사도가 큰 3명을 후보군으로 선택을 하고 이 후보군 중 탄수화물, 당분 등의 비율이 적정 범위일 때만 후보로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사도를 고려할 때는 코사인 유사도와 유클리드 유사도를 고려하였습니다. 결과는 봤을 때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랜덤한 날짜 선택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건강 혈당 점수가 높은 날이 만약에 3개가 있으면 이 3개에서 날짜가 랜덤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용자가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랑 거의 동일한데 유사 사용자를 정의하는 대신에 개인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혈당 점수가 가장 좋았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추천 항목을 다 받고 프롬프팅으로 최종 피드백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첫 끼니에는 당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누게 됩니다. 네, 전날 기록을 바탕으로 탄수화물 제한 여부, 필요 여부를 출력을 하게 되고 다음 식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첫 끼니가 아닐 경우에는 오늘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지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는 실제 예시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용자는 첫 끼니일 경우 전날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서 제한이 필요한 사용자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어제 탄수화물 많이 드셨다고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장에 이것은 아보카도, 이 두유, 그릭 요거트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음식들입니다. 첫 끼니가 아닐 경우의 사용자 결과인데요.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었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 2회가 발생했는데 혈당 스파이크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탕수육 같은 음식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3-2번 게이너 태스크 3-2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은 이전 섭취 추세와 혈당 건강 지수 추세를 관련해서 피드백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 과거 행동을 반영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탄수화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높은 경우에 앱이 계속 줄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지가 조금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2번 태스크의 파이프라인인데요. 먼저 사용자가 식단을 입력을 하고 이전 3개일의 데이터를 호출해서 가장 최근과 가장 오래된 데이터의 시차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차가 7일 이하인 경우에만 이후에 연산을 진행을 하고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탈 방지를 위한 격리 문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일자별 이전 3개일의 혈당 정보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이전 3개일의 일별 영양 성분을 계산을 하여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혈당 정보를 호출을 할 때는 혈당 건강 점수, 이거는 글루코피 측에서 계산하여 제공을 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총 스파이크 발생 횟수를 활용을 하였는데 스파이크 발생 횟수를 계산할 때는 사용자의 당뇨병 유형별로 스파이크 인계값을 설정하고 인계값을 넘는 경우에만 카운트하였습니다. 일별 영양 성분을 계산할 때는 탄수화물 비율, 탄수화물 섭취량, 탄수화물 대비 당분 비율, 당분 섭취량을 사용을 하였는데 탄수화물 비율은 탄단지 섭취량 대 탄수화물 섭취량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프롬프팅 할 때 인풋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7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1번, 즉 시차가 7일 이상인 기록이 있을 때는 2번부터 7번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프롬프팅 인스트럭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n은 글루코피 측의 요청으로 마스킹 처리를 한 거고요. n을 설정을 할 때 전체 사용자 중 혈당 종합 점수가 상위 25%인 사용자의 3개의 혈당 스파이크 발생 횟수 통계를 가져와서 미디안 값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언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유저별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분포를 시각화했을 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0에서부터 20g의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적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에만 언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사용자가 7일 이상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인풋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런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 2번은 7일 이상 기록이 없었고 이렇게 다른 정보들도 충분히 제공이 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인스트럭션으로 출력이 된 거의 결과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발생 횟수, 종합 혈당 건강 점수, 탄수화물 섭취 비율과 기타 등등의 모든 정보들이 기타 과거 정보들이 잘 반영이 되어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글루코핏 앱에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었던 정보가 과거 기록들을 좀 더 반영을 하여 사용자가 개인화된 거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이것만 프롬프트에 추가하면 식사 피드백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탄수화물 계속 줄이라고 피드백을 계속하는 경우에 사용자 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형광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그것인데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루코핏 앱을 클론 코딩하는 것입니다. 먼저 10003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고 음식을 검색하였습니다. 원래 글루코핏 앱에서는 이 음식들이 다 검색이 되는 건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이컨 크림 파스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클론 코딩이 되어 있고 베이컨 크림 파스타에 대해 이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 대체 음식을 추천해 준 것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점수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 해당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오므라이스가 1등, 제육볶음이 2등, 알리오올리오가 3등입니다. 그리고 해당 음식과 대체 음식들 간의 영양성분을 비교한 거를 시각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 식사 피드백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들은 클론 코딩이고 밑에 있는 대체 음식 추천은 아까 3개까지만 있었던 거에 대해서 10개까지 좀 더 늘려놓은 것입니다. 네, 이제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도 확인할 건데 아까 10003 사용자에 대해서 오므라이스가 먼저였던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10020 사용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베이컨 크림 파스타를 입력을 합니다. 네, 확인을 해보면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육볶음, 오므라이스, 잡채 순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네, 이것은 사용자별로 회귀 개수들을 다 달리했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육볶음이 좀 더 적합하다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용자는 알리오올리오가 3번째였는데 이 사용자는 4번째로 내려갔습니다. 네, 데모도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동일 영양의 보리밥이 초콜릿보다 높은 혈당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탄단지와 같은 요소로만 고려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탄수화물이 당분, 전분,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그런데 저희는 탄수화물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분, 전분, 식이섬유도 고려를 하여 회귀계수를 계산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보리밥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초콜릿보다 낮고 전분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은 보리밥보다 전분 함량이 낮고 당분 함량이 훨씬 높은데 이러한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혈당 기록 어플의 가장 큰 허들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추천도 불가능한데 기록의 허들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피드백 태스크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사 측과 논의를 하고 저희도 내부 논의를 해서 이것도 저희 태스크 후보에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 중인 문제입니다. 네,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회장님은 여기 합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글루코피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